그리고 거기에 인텔과 AMD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이 정도에는 어떤 뭐 몇 와트를 뭘 해야 되고 이런 규격이 있잖아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만 만들면 돼요. 안녕하세요. KBNC 최재형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요즘 PC 시장이 침체된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이 침체된 PC 시장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재형 기자님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제 거의 7년, 8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PC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글쎄요. 저 일할 때부터도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안 좋다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좋아진 적이 없어요, 단 한 예. 번도. 예, 예. 일요일 밤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제를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경제라는 아이가 있어요. 눈 한복판에서 막 걸어가요. 그러면 막 그 다 쓰러져 죽어가. 그다음에 경제를 살립시다. 그러면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경제야 이런. 그때도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경제 안 좋다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경제와 PC 시장은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PC 시장 안 좋습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촬영이 지금 4월인데 지금 안 좋은 게 체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네.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PC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 때문이죠. 아, 그렇죠. 네.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물려서 정보를 접근하는 단말기의 역할로 봤을 때 옛날에는 PC가 원 앤 온리였어요. 그렇죠. PC만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은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노트북으로 많이 뺏겼고요. 그렇죠. 노트북은 또 폰에 많이 뺏기고요. 그렇죠. 모바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사람들이 PC를 쓰기 위해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서 쓰고 있냐를 봐야죠. 게임? 네, 게임이죠. 예. PC 게임. 예. 제가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몰입감. 그렇죠. 그렇죠. 몰입감은 PC 게임이 훨씬 뛰어나죠. 그렇죠.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의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 되거나 오픈월드이거나 네. 그런 면에서는 PC가 압도적으로 좋은 몰입감을 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까? 모니터가 크니까. 그렇죠. 화면 받아들이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전편에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니터로도 안 되니까 VR을 씌우겠다 지금 그거 아니야. 실제로 지금 PC 시장의 고성능 시장 보면은 다 게임용이죠. 이걸 사면 게임이 잘 됩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그 게임 시장용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시장용은 크리에이터용이죠.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위한 PC, 네. 도구의 PC. 그래서 저희도 PC 이거 유튜브 편집을 PC로 하죠. 네. 그 작은 걸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바일은 불가능해요. 모바일로는 안 돼요. 노트북도 힘들어요. 자리에 앉아서 별도의 모니터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쓸 수 있지 모니터 이것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PC 시장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딱 두 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고성능 PC 시장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를 보자고요. 사무용 PC? 우리가 흔히 사무용이라고 얘기하는 네. 형태의 PC. 그러니까 정보를 접근하기 위하고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유통하기 위한 터미널용의 PC. 제가 쓰는 PC도 뭐 지금 7세대, 8세대, 9세대 PC 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사무실에서 PC를 쓰는 용도가 정보 접근용 PC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무용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저는 이거를 정보 접근과 정보 처리용 PC라고 얘기해요. 이거 세 개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다른 용도로의 PC? 없죠. 네. 네. 다른 용도는 다 뭐가 해요? 모바일이나 뭐 이런 뭐 태블릿, 노트북이나 노트북. 모바일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PC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현재 PC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PC 용도가 이 세 가지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걸 다 PC가 있거든. 근데 그 PC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 판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부분, 약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진단한 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죠. PC 수요가 늘려면 방금 아까 요소 얘기한 그 세 가지 요소 외에 다른 PC의 활용성이 있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용이 아니고 게임이 아닌 그런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인텔과 AMD, 엔비디아 같은 PC 아키텍처와 P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들이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목적으로는 PC를 쓰세요. 네. 스마트폰이 아니고. 폰보다 PC가 더 좋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런 PC를 많이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추가 시장을 쉽게 얘기하면 개척해야죠.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게임은 크리에이터용, 뭐 이런 것만 네. 계속 반복하는 그냥 느낌이 그것만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처음에 PC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할 때는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8086이나 286, 386 PC를 사면 무조건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터스였어요. 스프레드시트 쓰려고. 그런 목적으로 현재 크리에이티브용, 그 다음에 게임용이 아닌 고성능 PC가 필요한 이유를 업체들이 제시해 줘야 돼요. 시장 전체 규모로는 정보 접근 터미널용 PC가 제일 커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바일 시장과 겹친다 그랬어요. 모바일 시장과 비교해서는 경쟁력을 제시해 주면 되지. 그 PC가 가진 경쟁력이 뭐예요? 큰 화면과 인터페이스예요. 네, 인터페이스. 모바일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큰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만 있으면 되지 현재 PC 폼팩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PC가 필요한 이유는 큰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걔는 모바일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장점이니까. 그러면 그 장점만 살리면 되지 왜 PC 폼팩터를 유지하고 있냐고. ITX 같은 거 일단 확 작아지죠. 그렇죠. 더 작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NUC 인텔 NUC 용만하잖아요. 네, 네. 네. 애플의 맥미니 같은 거. 걔는 엄청난 고성능은 필요 없어요. i3는 i5급이면 돼요. 그 성능을 유지하되 크기는 그런 형태 iMac 정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PC가 있으면 정보 접근용으로 그걸 사겠지. 근데 지금 아예 솔루션이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나와도 엄청 비싸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같은 가격에 만들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목적은 딱 하나면 돼요. 큰 모니터에 키보드 마우스만 있으면 돼요. PC도 보면 안에 뜯어보면 다 횡횡 비어 있잖아. 그럼 왜 그 크기를 유지해야 되냐 이거야. 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방에서 거주하시다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시거나 하시는 20대 분들을 보면요. PC가 들어가는 순간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선택하는 거거든. PC가 그 정도의 크기면 PC를 사겠지.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 둘 데는 없어. 그러니까 게임을 어디 가서 해? PC방 가죠. PC방 가서 하잖아요. 모니터는 벽에 붙이고 공간이 이만큼 작아 아이맥만 해. 그래서 쓸 때는 쓰고 아니면 이렇게 딱 치워버릴 수 있어.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이 수요 창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너무 없어요. 그게 안 하는 이유가 그거 만들어도 안 팔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언더볼팅으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ITX 메인보드가 일반 메인보드보다 1.5배 비싸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 2배 비싸면. 자금은 또 써야 되잖아. 근데 왜 비싸? 이해가 안 돼. 그냥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수요로 만드는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업체들 몇 가지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그게 초반에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더 이상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한창 바람이 살짝 불었거든요. 그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용과 게임용은요, 여전히 현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다. 이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고성능, 더 고성능, 더 고성능으로 현재 폼팩트를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랫폼을 바꿔야 돼요. 그들만의 플랫폼으로. 현재 이 미들타워에 안에 횡 비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이즈를 더 다양한 사이즈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폼팩터 사이즈를.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아. 그러면 그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메인보드를 맞추고 CPU를 맞춰서 조립할 수 있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러냐면 1인당 1PC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PC를 더 팔려면 1인당 2PC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기존 PC를 바꾸거나. 바꾸던가 버리던가 해야 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년 전 샌디 브릿지도 현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꾸라고? 정보 단말용은 충분한데 충분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더 쓰게 만들면 만들면요. 되죠. 1인당 2개씩 쓰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1인당 PC를 뭐하러 2개씩 써? 근데 PC 폼팩터가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밥 먹으러 맥도날드 갔어요. 네. 그 앞에 뭐 있어요?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오스크 있죠. 네, 네, 그거 네. PC잖아. ARM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PC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X86으로. X86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X86, 근데 그거는 왜 다른 줄 알아요? 개발자가 X86 개발하는 사람이냐,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사람이냐.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X86 개발하는 사람이야, 원래. 그러면 내가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만들면 뭘로 개발하겠어요? 윈도우 깔아가지고 거기다 개발하고. 그쵸. ATM기 다 윈도우잖아. 그쵸. 막 윈도우 오류 떠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그죠? 보이죠.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그 PC가 공공의 영역이 있으면 공공용 PC예요. 근데 사생활의 영역이 있으면 개인용 PC예요. 그쵸. PC 폼팩터가 다양해야 되고요. 다양하게 PC 폼팩터를 다양하게 만들면 다양한 폼팩터의 PC가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놓고 봤을 때도 책상에 있는 PC가 있는 거고, 침실에도 PC가 있는 거고, 거실에도 PC가 있는 거예요. 거실의 PC는 셋톱박스 역할을 대체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침대 PC도 특정한 용도로 쓰는 거고요.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특정한 용도로, 이런 용도로 쓰고 되겠구나 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이 플랫폼 PC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려고 만드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지금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양해야 돼요. 크기가. 근데 너무 현재 PC 크기는요, 딱 ITX, 일반, 그 다음 마이크로 ATX, ATX. 근데 그 마이크로 ATX, ATX 모두 다 일반 미들타워. 그 폼팩터 하나예요. ITX는 조금 다르고요. 근데 ITX는 가격 일단 1.5배가 뛰고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다른 형태의 PC 폼팩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PC 폼팩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되고. 폼팩터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원칩이죠. 네. 고성능, 저발열, 저전력. 원칩. 네. 미 되면 그거를 다양한 폼팩터에 이만한 PC, 손바닥만한 PC, 손바닥의 2배만한 PC에 얹어서 구석구석에다가 쑤셔 넣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쵸. 네.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목적으로 현재는 개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플랫폼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P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전력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 도전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현재 지금 암 베이스하고 여전히 지금 경쟁 중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양분만 해도 괜찮아요. 네. 좀 고성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능 자체는 여전히 X86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암이 성능이 좋은 건 애플 하나예요. 그리고 애플은 그 칩을 안 줘요. 그쵸. 애플은 안 쓰죠. 네. 일반용 인베디드에서 쓰는 암 칩의 성능은 처참해요. 그거는 X86이 여전히 좋아요. 근데 X86은 그거를 범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냥 범용적인 플랫폼을 저렴하게 고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PC예요. 더욱 이제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표준이 필요하고요. 그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때문이죠. 그래야 네. 다양한 표준 규격이 있으면 그 표준 규격에 맞는 메인보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메인보드가 여러 회사에서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 메인보드에 맞는 CPU가 있을 거고, 그 메인보드에 맞는 메모리가 있을 거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이 서드파티 제품을 막 만들어야죠. 그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다 공개되니까. 네.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잖아.
현재도 이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부품이 워낙 엄청 비싸요. 표준이 안 돼 있어서요. 아, 다 제각기라서? 제각기라서 그래요. 표준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조립하시는 분이 생기겠죠. 지금 PC 만드시듯이. 네. 현재 PC 시장에서 이걸 유통하게 되잖아요. 네. 유통 개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시장이 성장하는 거죠. 시장이 성장하죠. 네. 이 시장이 유일하게 저는 PC가 현재 PC 시장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표준화 다음 작업은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또 고려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돼요. 인터페이스. 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인터페이스. 네. 이것이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P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인터페이스예요. 키보드 마우스. 그렇죠. 근데 얘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레디 플레이어 1처럼 이거일 수도 있죠. 마이너 리포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션 센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인터페이스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제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성능 PC가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더 다양한 부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죠. 생각하시는 게 결국에는 포스트 PC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는 그 거예요? 원칩이지 뭐.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기승전 원칩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한 모든 게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 원칩이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되는 거예요. 그쵸. 발열이 나면 디시전을 못 써요. 그렇죠. 근데 걔가 25 같으면 디시전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이어야 되지. 성능 개판이면 필요 없고 그렇죠. 아톰 나오면 뭐해. 맞아. 성능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i3나 i5 정도 급 되는 게 디시전은 25B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있나요? 모바일. 아. 있긴 모바일 있죠. 노트북용 예, 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바일 노트북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GPU. 그 게임 뭐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정도? 예. 그 정도는 뭐 나오면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오죠. 슬슬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매티오 레이크. 예, 예. AMD도 뭐 그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폼팩터를 빨리 표준화해서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폼팩터. 사생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공공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꼭 모바일일 필요가 없어요. 전기를 항상 꼽아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PC 전체 PC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한 말로 IoT라고 하는 거지. 유비쿼터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예. 뭔가 한정되는 느낌은 있네. 예. 그러니까 그냥 PC 폼팩터가 다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서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그냥 쑤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종 결과는 결국에 원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어요. 제가 작년부터 원칩 얘기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이 뭐냐? 빠르게 다양한 PC 폼팩터의 표준을 빨리 만드는 거. 아주 얇은 메모리에 NVMe SSD를 얹어서 아주 작은 규격으로 개발해서 그거를 구석구석에 발열 걱정 없이 끼워 넣을 수 있게. 그러면 PC 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그것이 전반적인 이 삶의 혜택을 올리죠. 우리 입장에서.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저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미니 PC라고 해놓고 뭐 게이밍 미니 P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망했거든요. 차세대가 안 나왔죠. 차세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칩이 나오면은 다시금 그런 회사들도 한 번씩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들어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전력, 저발력 그리고 성능도 그렇게 딱 그거 하나예요. 예. CPU를 싼 걸 썼더니 그렇죠. 뭔가 저성능을 썼더니 사람들이 성능에 만족을 못 하는 거고 예. 그걸 가져와서 고성능을 썼더니 발열 나오고 발열 나고 뭐 해서 스로틀링 걸리고 해서 난리가 난 거. 네,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렇죠.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원칙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인텔의 모바일 CPU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GPU 하나 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GPU가 중요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 성능이 강화된 원칩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 솔루션을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적용한 회사들이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그 전에 표준화가 빨리 돼야 돼요. 그거를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ITX 말고 다른 폼팩터의 표준화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텔과 AMD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 이 정도에는 어떤 뭐 몇 와트를 뭘 해야 되고 이런 규격이 있잖아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그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만 만들면 돼요. 오늘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저희가 요즘 최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최신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네, 새로운 게 없어서 그래요. 새롭게 뭘 이야기할 만한 새로운 제품이 없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저희 촬영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저희 생각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아이디어나 힌트를 찾으실 수 있는 저만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힌트나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새로운 좀 PC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 오버클럭 편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언더볼팅 편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빨리 관련된 업체에서 그런 표준과 규격과 그런 거를 정리해 주는 게 그런 어떤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